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KPI, 그러니까 성과 관리 지표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KPI는 보통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평가 지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KPI를 수익, 최종 관리 이익, 공원 이익 이렇게 정하는 거는 좀 굉장히 후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굳이 분리를 하자면 그런 것들은 KPI가 아니라 Key Result Index, KRI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과를 평가할 때 KRI를 지표로 하면 사실 최종적으로 난 모르겠고 어쨌든 성과만 가져와, 성과만 달성해,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그런 지표가 되는 거고요. KPI는 그거에 앞서 KRI를 이루는 그 항목,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들을 추려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시로 KPI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 KPI는 동네에 슈퍼를 만든다 라는 가정하에 만든 KPI이고요. 여기 본다고 하면 구별할 수 있는 게 제일 왼쪽에 있는 손익극대화 청산수익, 그러니까 권리금을 극대화하는 게 KR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KRI를 달성하기 위한 그 전 단계에 KPI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관계를 그려본다고 하면 관계를 그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손익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항목들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을 극대화 시키려면 매출이 커지거나 아니면 상품 마진이 커지거나 혹은 판매 관리비를 최소화시키거나 혹은 그 아래에 우리가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최소화시키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산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이 자리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다, 방문자 수를 극대화시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멤버로 가지고 있는 회원수가 굉장히 많다, 회원수 극대화, 이런 표들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 매출 극대화, 마진 극대화, 판매 관리비 최소화 등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을 그어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매출 극대화는 손익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청산 수익 극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물론 지금 화살표를 안 그었지만 손익 극대화는 청산 수익 극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를 설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KPI를 잡을 거냐? 물론 2단계에서 KPI를 잡는 것도 괜찮겠죠.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극대화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또 역으로 타고 들어가 보면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구매 건수가 증가되거나 건당 구매 금액이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매 건수가 증가하는 거는 더 많은 고객이 오게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표현한 거는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이 한 달에 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 오게 되면서 구매 건수가 증가하게 되는, 우리 매장을 수시로 방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당 구매 금액 증가인데요. 얘는 뭘 의미하냐면 한 번 올 때마다 사는 금액이 증가했는가 혹은 줄었는가,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고객이 더 자주 오고 더 많은 금액을 산다고 하면 우리 슈퍼마켓의 매출이 극대화 되겠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마진을 극대화 시킨다, 이거는 매가를 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1차원적이고 긍정적인 건 아니니 우선 삭제를 했고요. 마진을 극대화 시키려면 불필요한 할인 판매를 적정화 혹은 최적화 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옵션으로는 매입 경쟁력을 강화, 그래서 매입 가격을 최소화, 최적화 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인 판매 최소화는 사실 더 앞 단계로 간다고 하면 재고 금액의 적정화, 특정 재고 유지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죠. 한 단계 더 타고 들어간다면요.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최소화는 사실 판매 관리비 중에 좀 구별을 지어서 본다고 하면 컨트롤 가능한 영역과 컨트롤이 불가능한, 거의
오픈한 이후에는 주어진 값에 가까운 영역들이 있는데요. 컨트롤 가능한 영역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사실 임사비입니다. 임차료나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은 오픈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큰 항목 중에서는 인사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그나마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비 최적화를 하나의 항목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는 운용비용 최소화라고 적어놨는데요. 운용비용이라고 하면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데일리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매장의 장바구니라든지 매장의 청소용품이라든지 비닐봉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문자 수 극대화를 한번 본다고 하면요. 방문자 수가 극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매장을 찾는 고객이 오는 범위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100m 인근에서 오는 고객이 주였다고 하면 300m, 400m 혹은 1km 밖에 있는 고객까지도 우리를 방문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방문자 수가 극대화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커버리지가 확대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고객층이 다양화돼서 우리의 방문자 수가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20대 남성이 우리 매장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이라고 했으면 30대 여성 혹은 50대 남성 이렇게 고객층이 다양화되면 우리의 방문자 수가 극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또 어떻게 하면 방문자 수가 극대화되느냐? 우리의 회원 혜택이 다양화되거나 뭐 회원 혜택을 최적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방문자 수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사실 굉장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개념이긴 해요. 회원 혜택을 다양화시킨다. 얘는 방문자 수를 극대화시키는 데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판매 관리비가 증가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정히 사용돼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들은 사실은 최대화시키거나 최적화시키거나 최소화시키거나 하면 되는 건데 이런 회원 혜택 다양화라는 거는 일정한 목표를 주고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수준의 다양화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걸 따져보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 혜택 최적화 개념이 그거랑 비슷한 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구조는 이제 알겠어.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게 뭐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차에는 오픈한 직후에는 지역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 판매 최소화 말고 구매 건수 증가시키는 거 그리고 회원 혜택을 다양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한 KPI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성격,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보통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 매장을 사용하는 고객을 늘리는 게 굉장히 보다 중요한 이런 단계겠죠. 사실 고객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한번 우리의 고객을 만든 고객을 유지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그렇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고객을 확대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는 고객 계층을 확대시키는데 굉장히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년차가 됐다. 그래서 우리를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매입 가격을 최적화시키는 거나 할인 판매를 최소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가중치를 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사실 매가를 올려서 마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마진을 확보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가를 올리거나 원가를 낮추거나 요건데 매가를 올려서 마진을 확보하는 방식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죠. 단기간으로는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에게 주는 혜택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고객에게서 외계면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진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할인 판매를 최소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재고가 재고가 너무 많아서 얘를 처분하려고 하는 할인 판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될 거고요.
또 혹은 바게닝 파워를 통해서 원가를 최소화시키는 거, 원가를 최적화시키는 거, 혹은 다른 루트를 개발해서 원가를 싸게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에 되게 중요한 가중치를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저는 어떤 것들을 볼 것 같냐면 인사비 최적화, 이걸 볼 것 같습니다. 무자비하게 코스트 커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한 번쯤은 우리의 인력 구조가 적정한가, 인력 배치가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사실 가장 큰 범위이기도 하고, 사실 인사비는 가장 신경 써야 될 판매 관리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지표를 인사비 최적화로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기별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KPI화 시킬 거냐, 이걸 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KPI를 설정하고 조직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는 KPI를 설정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의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비전을 설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올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뭐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올해는 이걸로 평가하겠어, 이 구성되는 3단계 타고 들어가서 3단계에 있는 상품 원가 최적화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혹은 지역 커버리지가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1년 차에 너의 평가 목표로 부여하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손익 극대화나 청산 수익 극대화 이런 것들을 KPI로 삼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옵션을 준다는 거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가 있게 되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다른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나, 이런 혼란을 줄 수가 있고,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너는 요 범위 요것만 신경 써, 다른 것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케어할 거야, 너는 이것만 신경 써, 내년에는 이걸 신경 써, 이렇게 지침을 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또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조직 문화에서도 느꼈던 바이지만 하나의 전략, 하나의 이런 지침, 이런 것들이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라는 거는 좋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두세 가지가 좋으면 한두 가지가 나쁘거나, 두세 가지가 좋고 두세 가지가 나쁘고, 하지만 난 이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그런 단점을 감수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전략은 굉장히 우수하다, 우수한 점 1, 2, 3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사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